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선능력의 류연세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류성룡 원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지금 비욘디 스튜디오에 2달 만에 온 건지 아마 석 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석 달 정도 만에 온 것 같은데 좀 스튜디오가 많이 바뀌었네요. 일단 이 마이크부터가 예전에는 여기서 꼽는 마이크였는데 지금 뭐 뉴스 앵커 같은, 라디오 디제이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좀 색다르고 괜찮은데요. 이것도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와 가지고 좀 적응도 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방송하는 거는 늘 똑같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과에 관련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치과에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도 좋으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성껏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커다란 주제를 딱 정한 거는 딴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면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유 그냥 이거 뽑을까 말까." 하면 이런 치아가 있어요. 뽑을까 말까 막 이런 치아가 있는데 굉장히 음 근데 뽑기는 아깝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 그냥 쓸 때까지 쓰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환자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립 서비스인지 좀 분간을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치과 의사가 딱 봤었을 때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뽑아야 되고 뽑고 정말 누가 봐도 뽑고 이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뽑으라고 해 봐야 안 뽑을 것 같은 이런 환자들한테는 그냥 성의 없게 무성의하게 "아이 쓸 때까지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 쓸 때까지 쓰라는 것이 정말 이게 환자분을 위해서 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요렇게 어그로를 끄는 제목을 한번 달아 봤습니다. 네, 감자칩 매니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한 석 달, 넉 달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문영민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러네요.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뭘 했지? 음,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석 달 동안. 뭐, 운동하느냐고도 바쁘고, 치과 운영하느냐고도 바쁘고. 저는, 작년에 저희 치과를 좀 많이 제가 운영한 선능력의 이제 유연세 치과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한 4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인제 한 5 명이 있다가 한 6 년인가 7년 정도 함께 일했던 직원 한 분이 결혼을 하면서 퇴사를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웬만하면 결혼을 하면 저는 인제 저희 제일 왕언니 최고참이 지금 저하고 한 20년 넘게 같이 있는데 이분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계속 인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는데 문제는 해군, 해군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해서 해군 기지가 진해 저 경상남도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글로 내려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과 동시에 정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딱 4 명이 남았는데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쓰는 게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제가 제가 인제 그 성격은 E지만은 이렇게 보이는 거는 굉장히 외향적이지만은 제가 좀 I 같은 E입니다.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쉽게 좀 상처를 좀 많이 받는 이런 성격이어 가지고 이렇게 새 직원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좀 정이 들고 이러다가 또 새 직원이 또 나갈 때 또 이렇게 좋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게 나갈 때 이게 나 때문에 막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새 직원을 다시 뽑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게 됐죠. 예. 보통 치과들이 보통 병원들은 6일 진료를 하잖아요. 6일 진료를 하는데 야간 진료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병원이 계속 문 열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과연 병원이 계속 24 시간 계속 이렇게 문 여는 게 과연 환자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입장을 바꿔 나가서 내가 환자라면 어떤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의사가 가장 좋은 컨디션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한테 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막 피곤해 쩔어 가지고 정말 막 억지로 그냥 나한테 진료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한테 막 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막 바쁘니까 야간 진료 야간에 막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냥 그 회사에서 막 진료 끝나고 이러고 하고 싶죠. 근데 저도 야간 진료를 하기도 했지만은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은 전 너무너무 피곤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점심 먹고 진료를 하고 오후에도 진료를 하고 야간에도 계속 거의 그 전날에도 계속 피로가 막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까지 이렇게 딱 했었을 때는 저는 완전히 피로가 극대화되겠죠. 물론 여러 명의 치과 의사들이 뭐 번갈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는 거는 쪼끔의 그 경중이 있겠지만 그래도 야간에까지 남아 가지고 진료를 한다는 거는 치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런 몸으로 이렇게 딱 진료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환자를 위해서 정말 이게 양질의 진료가 딱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저는 회의가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십몇 년 전부터 한 거의 한 15년 전부터는 야간 진료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15년 전이 아니에요. 한 20년 전부터는.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직원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직원들도 가족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저는 이제 직원들을 저는 또 인제 또 의리는 또 있어 가지고 한 번 직원을 채용을 하면 그 직원들하고 끝까지 가는 거를 저는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같이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남들 쉬고 싶을 땐 같이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제 그런 좀 싫은 티도 많이 내고 저한테 건의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토요일 진료를 안 하기로 했어요. 주말은 무조건 음 가족과 같이 있자. 그래서 저는 월, 화, 수, 목, 금만 진료를 하는 평일만 딱 진료를 하는 그런 치과로 한 십몇 년 10년 전부터는 그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그래.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도가 아니야. 제가 거의 전국에서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제 저는 딱 4 일만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4 일만 진료를 하기로 했고요. 예. 보통은 월, 화, 목, 금 요렇게만 진료를 하기로 한 게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됐습니다. 아마 고기에 맞물리면서부터 제가 인제 비 온 뒤를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겹치게 돼 가지고 인제 못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러는 그러는 인제 그전에는 이제 5 일 동안 봤던 환자분들을 4 일에 모아서 뭉쳐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바빴죠. 바쁘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쉬는데 대체적으로는 수요일 날 쉬는데 인제 직원들이 아무래도 애엄마고 학부모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제 딱 또 돌아가면서 항상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아이 무슨 뭐 자기 아이가 그걸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이렇게 뭐 발표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참관하는 거? 예. 오픈 스쿨이라 그러나? 네. 예. 그런 공개 수업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미리 한 달 전에 뭐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그날을 휴진을 하자." 왜냐면 직원이 4 명밖에 없으니까 이날 이날 이제 다 같이 쉬고 다 같이 일하는 뭐 이런 걸로 인제 바꿨죠. 이날 이분을 오프를 딱 준다라면 나머지 3 명이 너무 힘들어지고 저도 또 힘들어지니까 어차피 일 주일에 하루를 딱 쉬기로 한 거 그날을 쉬고 나머지 4 일을 일하자."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뭐 아직까지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됐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군요. 네.
그러느냐고 제가 이제 "못 나왔다."라는 건 이제 뭐 핑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자칩 매니아님. "선생님, 혹시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거 괜찮을까요? 찝찝해서 2-3 개월에 한 번씩 받고 싶은데 문제는 없을지 해서요." 예. 감자칩 매니아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케일링 자주 받으면 좋아요. 자주 받을수록 좋아요. 단지 스케일링이 1 년, 국가에서는 1 년에 딱 한 번만 보험을 해 주잖아요. 보험 혜택을 안 해 주면은 비보험으로 받는데 그게 한 6만 원, 7만 원 받을 될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국가에서는 1 년에 한 번만 보험하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스케일링은 1 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자주 받을 수, 우리가 이론상으로 칫솔질을 이렇게 했었을 때, 이론상으로 칫솔질을 했었을 때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24 시간만 지나면 치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4 시간만 지나면 치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거는 절대, 생긴 치석은 절대로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게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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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한 것이,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건강한 성인이라면 6 개월에 한 번 정도 받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국가에서 6 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보험을 이렇게 딱 해 주면 국 보험 재정이 바닥 나니까 그냥 1 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딱 해준 겁니다, 생색내려고. 근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또 '아, 그럼 6 개월에 한 번씩만 받으면 충분한 건가?'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사람마다 주기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 말씀 감자칩 매니아님, 찝찝해서 2-3 개월에 한 번씩 받아도 되고요. 저희 환자분 중에 어떤 분들은 보름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름에 한 번씩. 심지어는 일 주일에 한 번씩 받으셔도 됩니다. 자, PTC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치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치과에는 있는데, PTC라고 하는 거는 프로페셔널 투스 클리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칫솔질 너무 못해요 이분은. 진짜 나이가 50-60이 돼도 치 올 이분 뭐 올 때마다 보면 칫솔질이 너무 안 돼 가지고 플라가 잔뜩 껴 있고 치석이 금방금방 막 생겨요. 칫솔질 대충대충, 이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잘, 물론 또 치석이 또 잘 생기는 그런 치해질도 있죠. 근데 칫솔질 자체를 또 너무 서투르게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치과에서 칫솔질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일 주일도 좋고, 뭐 정말 시간이 한가하신 분들은 맨날 와서, 자기가 정말 칫솔을 정말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은, 치과에 와서 하루 매일매일 오셔서 칫솔질 이렇게 직접 받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허락된다라면. 자, 근데 보통은 PTC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아요. 많이 받아봐야 한2만 원, 3만 원 받습니다. 2만 원, 3만 원 받아 가지고 받는 김에 스케일링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해 주죠. 그거를 보통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예 자주 받을수록, 저는 스케일링 자주 받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칩 매니아님, 2-3 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해서 치아 절대 손상되고 하는 게, 오히려 치아에 더 건강해지고 좋은 거니까 많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치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치과라고 하는 곳은 "아픈 치아를 치료받는 이 위해서 가는 곳이다."라고, 병원이는 일종의 병원이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치과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 치아를 관리하는 곳이라고는 관점으로 치과를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든가, 내가 칫솔질이 부족해, 그러면은 나 일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좀 칫솔질 점검을 하면서 좀 이렇게 칫솔질 좀 제대로 한번 이렇게 받아 보고 싶다, 스케일링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치과 사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플 때만 갑자기 시린데? 여기가 좀 안 좋은데? 치과 가야 되겠다. 근데 치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도살장 끌려가는, 또 치과 가려니까 또 돈 한 100만 원 깨지겠어. 이거가 치과 사용법이 아니라요, 지금 감자칩
매니아 님처럼 찝찝해서 좀 치과 좀 자주 가 가지고 좀 스케일링도 좀 자주 좀 받고 이래야겠다. 예 이게 진짜 올바른 치과 사용법인 겁니다. 음.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다음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흰수염 고려님 예 안녕하십니까. 30대 남성인데 제가 여태까지 충치나 치과 질환이 없어서 살짝 방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닦지 않고 자는 경우가 있고 치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1 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다. 치과 질환도 유전이 큰가요? 음. 예 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치과 질환 유전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커요. 예. 어떤 분들은 정말 칫솔질 하루에 한 번만 해도 하루에 한 번이 뭐야 뭐 이틀에 한 번만 해도 충치, 치주 질환 잘 안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맨날 뭐 하루에 뭐 5 번, 6 번씩 칫솔질하고 뭐 치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찝찝해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막 스케일링을 받아도 계속 충치 생기고 뭐 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확실히 치과 질환이 잘 생기는 체질, 유전이라고 하는 건 꼭 체질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체질은 확실히 있어요. 그거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가족력을 많이 따라가요. 우린 대부분의 질환은 정말 가족력을 많이 따라 저도 사실 고혈압이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저는 예 가족력이 있죠. 예 저희 부모님이 다 고혈압이고 저희 어머님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아주 일찍 돌아가셨고 저도 인제 가족력이 고혈압 이런 심혈관계 쪽에 저도 가족력이 있듯이 또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가족 중에 누가 암이었으면 저도 암에 걸릴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가족분들 중에 틀니가 있어 가지고 이가 많이 뽑고 충치가 많이 생겨서 막 이렇게 치과 질환으로 고생한 가족들이 있다라면 예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리 해도 나는 충치가 잘 생기고 뭐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죠. 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족에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건강검진 받고 더 열심히 예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고 이렇게 몸 관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게 충치가라는 게 이런 게 잘 생기는 체질이다. 그럼 더 열심히 치과 자주자주 가 가지고 검진 받고 오늘은 괜찮을까 내일은 괜찮을까. 이렇게 하시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흰수염님 고래처럼 살짝 방심하면서 사는 거 이렇게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방심하면서 사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방심하다가 나중에 30 대지요. 40대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40대 초중반서부터 망가지고 치과 질환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예. 자 이렇게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40 대를 딱 넘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첫 번째 치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치주 질환, 치주염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정말 충치 하나 없고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스케일링이 1 년에 2 번으로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쪼끔 부족하고요. 2번 정도는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나중에 40 대 50 대가 가지고 치아가 다 깨져서 와요. 예. 치아가 너무 튼튼하니까 딱딱하고 질긴 음식 막 씹어 드시죠. 그러다가 치아가 막 깨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차라리 충치 치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크라운이 막 몇 개 있으신 분들은 경각심이 있어 가지고 조심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충치 하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치아 균열
치아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바로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치아가 굉장히 튼튼하게 타고났고 저 또한 제가 또 치과 의사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치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치아 균열 크랙으로 크라운을 하나 둘 세 군데를 저는 크라운을 했어요. 저 역시. 깨져 가지고 크랙이 가서. 치과 의사인 저조차 그런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치아 균열이 많겠습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흰수염 고래님. 아시겠죠?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철희 님. 제가 어금니 쪽 잇몸이 부은 건지 파인 건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치과에 가 보는 것이 좋을까요? 양치 습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아마 잇몸이 파였다라고 하는 게 치경부 마모증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쨌든 부은 건지 파인 건지 그렇게 되어 있다. 어쨌든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치과를 가요. 그러니까 치과를 가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서 돈 좀 물론, 물론 그 뭐 이상하게 과잉 질려 가지고 덤탱이 씌우는 예? 눈탱이 딱 때리는 그런 뭐 저쪽에 뭐 그냥 뭐 규모 커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광고하는 뭐 임플란트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광고하는 치과가 아닌 이상 그냥 한 동네에서 좋은 치과 고르는 요령 그 대표적인 건 뻔하잖아요. 제가 하도 이 말씀 많이 드려서 한 동네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치과면은 믿어도 되는 치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치과 가셔서 딱 갔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나왔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치과에서 딱 진료를 받았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딱 그런 거니까 그거를 아끼려고 아우 막 돈 또 나가게 생긴 오히려 아까 얘기했죠. 임플란트가 4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치과를 갔었을 때 오히려 더 눈탱이를 더 맞을 확률이 더 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자리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한 원장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한 치과를 가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치경부 마모증이었다라면 그거는 칫솔질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칫솔질 습관 우리 보통 위아래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있죠. 묵 분노의 칫솔질. 너무 세게 이러면은 인제 치경부 마모증이 딱 생길 수 있죠. 음. 자 그다음 또 질문 좀 볼게요. 예. 김철희 님 혹시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혀 클리너 여러 가지 기구 중에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혀 클리너 이 네 가지 중에 필수. 음 필수. 치실이죠, 치실. 치실은 정말 필수죠, 필수. 자 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치실은. 치실만 사용 잘해도 치아 하나당 치아 하나의 수명이 적어도 5 년에서 10 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이거 왜 이래? 제가 지금 흥분을 하니까 막 시리가 지금 시리가 지금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시리가 좀 바보 같아. 그 치실 US 뉴스 앤 월드? US 월드 앤 뉴스? US 뉴스에 언젠가에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 언론 매체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강하게 100 세까지 사는 요령 이게 딱 발표를 한 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뭐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리고 "채식을 해라." 뭐 이런 거 있었겠죠. 이렇게 뻔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시실을 사용해라입니다. "칫솔질을 열심히 하라."다. 이것도 아니고 콕 집어서 "시실을 사용해라." 이게 랭킹 1 위부터 10위 중에 몇 위였는지 아세요? 랭킹 2 위였습니다. 그만큼 치실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치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저도 치과에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치실을 사용하시면 항상 치실, 치실, 치실을 항상 얘기를 하죠. 치실 물론 사용하는 거 번거롭고 막 이래요. 근데 뭐 마트 같은 데서 가면은 손잡이 달린 치실 그런 걸로 이쑤시개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손쉽게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잇몸이 좀 많이 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간 칫솔 요런 거 하면 좋겠고 워터픽, 워터픽도 보조적으로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혀 클리너? 혀 클리너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뭐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입냄새 예방이라든가 이런 백태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는 혀 클리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은 칫솔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닦아도 충분하고요. 저 또한 혀 클리너를 쓰지 않고 그냥 칫솔로 혀를 이렇게 닦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젬마 님. "턱관절이 아파서 파노라마를 찍어 봤는데 좌우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시는데 소리가 나더니 몇 달 지나고부터 아파서 턱 보토스를 맞았는데 아직도 아프네요. 얼마나 지나야 안 아픈지 턱 보토스 말고 다른 치료는 없는지." 음. 일단은 거기 뭐 그 선생님께서 잘 처방을 해 주셨겠죠. 턱관절이 있었을 때 좌우 균형이 안 맞는다. 소리가 나더니 몇 달부터 지나서 아팠다. 통증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적극적인 치료를 가죠. 근데 그 치료를 제일 처음에는 이제 턱 보토스부터 했나 봐요. 보통은 장치부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원장님께서 뭐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셨겠죠. 턱 보토스를 맞아 가지고 어쨌든 근육의 힘을 좀 이렇게 좀 긴장을 좀 이렇게 이완을 시킨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나 보고 뭐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 보고 그래도 아프면은 제가 볼 땐 장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약물 치료도 뭐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정말 최악인 경우는 수술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좀 단계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흰수염 고래님 안녕하십니까? 예. 흡연자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치아나 구강 관리가 있을까요? 흡연자. 담배하고 그 치과 질환은 굉장히 서로 상극이죠. 일단은 금연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금연을 정 못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칫솔질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잇몸 질환이 이 니코틴 타르가 치아에 딱 들어붙으면서 이게 코어가 돼 가지고 치석이 굉장히 잘 늘러붙는단 말이에요 플라그가. 굉장히 잘 늘러붙기 때문에 이렇게 흡연자분들은 아까 얘기한 스케일링을 쪼끔 더 자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쪼끔 더. 아까 얘기했죠. 건강한 그 성인들 정말 충치 하나 없고 이렇게 건강한 짱짱한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1 년에 2 번. 흡연자분들은 제가 볼 때 그분들보다 한 두세 배 이상 자주 스케일링을 받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영도 님. "원장님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 색깔과 똑같은 걸로 메꿔 주는 것을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 타 지역에서 따라 한 것은 안 떨어지는데 이곳에서 귀촌 후에 작년에 한 것이 자꾸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실력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떨어지는 제품이 있나요? 조심해서 입 닦는데도 그러네요." 그거는 참 복불복이죠. 저도 그 좀 난감하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핑계가 변명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페인 부위를 떼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한 부위도 어떤 부위도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고 거기에 치아가 한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20개 뭐 30 개가 있고 그 치아가 그러면 다 하면 뭐 수천억 개의 그 치아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패여 가지고 떼왔어.
그 떼온 게 그 뭐 수억 개를 막 떼었다. 근데 그 수억 개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년 썼다고 해서 여기서 20년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치과 의사가 좀 최선을 다하고 이러죠. 그 패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좁고 깊게 패인 거 아니면 좀 브로드하게 넓게 패였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좀 잘 떨어지고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때우는 재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아이로 때우느냐 레진으로 때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 달라질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때우는 치아가 교합력이 많이 받는 어금니냐 아니면 송곳니냐 아니면 앞니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도 좀 이게 좀 많이 붙어 있을까 이게 좀 달라 이거 음 떨어질까가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어 뭐 자주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1 년도 안 돼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오영돈 님 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잇몸이 이렇게 딱 패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냅두면 계속 패여 나가요. 우리 나무에 도끼질 하듯이 계속 패여 나가요. 그 패여 나가는 거에 패여 나간 고기를 지금 레진이라고 하는 걸 메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떨궈져 나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더 패여 나갈 건데 그 패여 나가는 거 대신 레진이 떨어졌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하면은 쪼끔 더 쪼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건 다행인 거죠. 그래서 고렇게 딱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메꿔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엔젤님, "원장님 요즘 교정도 예전 교정 방식대로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인비절라인인가? 이 방법은 일반 교정과 효과가 어느 정도 다른가요?" 30세 남성입니다. 저는 사실 교정을 전공을 하질 않아 가지고 않지만 물론 않아 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죠. 예. 뭐 교정이 예전 교정 방식과 다르겠습니까? 예. 다 그 교정하는 원리는 다 똑같고 장치가 쪼끔 변형은 됐겠죠.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20년 30년 전부터 그 발명돼 가지고 발명도 아닙니다. 그거 생겨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일반 교정과 효과가 똑같다라고 인비절라인 그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아무래도 정밀도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 장치, 교정의 정밀도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정은 뭐죠? 여러 자 일단 장치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특화된 거는 바로 인비절 라인이에요. 내가 교정하는 것이 장치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에 특화된 것은 인비절 라인이에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모든 단점을 다 인비절 라인이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원하는 게 뭐죠? 교정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주 정밀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정밀하게. 아주 이렇게 이거를 다 충족시키는 교정 장치는 가장 컨벤셔널한 거, 가장 전통적인 거 그것이 가장 충족을 메탈이죠, 메탈. 그래서 교정과 의사들이 자기가 교정을 한다 그러면 "넌 뭘로 할래?" 하면은 100 이면 100이 자기는 메탈로 한다 그래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크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도 요즘에 대부분 다 지르코니아로 하고 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금값도. 그 금은 또 일단 또 보이잖아요, 누렇게. 자 보이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지르코니아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이거는 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 말고는. 치과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장 저부터가 그러신 거예요, 저. 아가 이하가 지금 이렇게 딱 보여 드리면 전 드물어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치아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괜찮아요. 막 그렇게 씩 웃었을 때 금 딱 이렇게 번쩍하는 거 저는 뭐 그렇게 창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냥 오로지
내 치아에 그래도 그냥 최소한도로 내 치아에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정답은 딱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이고 또 교정에 있어서는 메탈 장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받을게요. 일광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금니 이 사이에 충치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곳은 내신, 어떤 곳은 인내를 권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음. 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인네일을 합니다. 치아 사이 충치는요. 레진으로 한다는 거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어요. 보통 레진이라고 얘기하면 직접법을 얘기하는 건데 직접법은 정밀할 수가 없습니다. 정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꾹꾹꾹꾹 채워 넣는 거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그 치아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인레이라고 하는 건 본 떠 가지고 구강 밖에서 직접 눈과 현미경으로 보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그 치아 원래 형태를 재현을 하죠. 예. 그래서 찝는 면은 몰라도 이렇게 치아 사이는 인레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 또한 웬만하면 다 인레이로 합니다. 그다음 힐링 보이스 님. 그다음 질문 힐링 보이스 님. "스케일링을 시작하는 추천 나이가 몇 살부터인가요?" 스케일링을 시작하는 추천 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플라그, 치석 그게 뭐 나이 따라 가지고 나이 따라서 그게 따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라그, 치석 이런 거는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스케일링하고 난 다음에 24 시간 지나면서부터는 계속 생기기 시작한다. 예. 아이들 유치에도 스케일링 치석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아이들도 스케일링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추천하는 나이는 굳이 없다. 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면 된다. 다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을 예 제가 알기로는 19세 이상만 1 년에 한 번만 보험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하의 연령대는 스케일링이 아마 비보험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즉 보험을 적용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이거는 이 스케일링을 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린 그 뭐 15 세, 16세 그 학생들까지 스케일링을 보험을 해 주다 보면 보험재단이 그게 파산이 되니까 거기까지 못 해 주는 거지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1 년에 2 번, 3번 사실 스케일링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 다 보험처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건강보험재단이 재정이 파산이 되니까 한 번만 해 주는 건데 그거를 1 년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 쓸 때까지 쓰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건가? 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에이 보험 스케일링 1 년에 한 번 딱 보험입니다. 그럼 1 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 해도 돼요. 이거 아니에요. 1 년에 2 번, 3번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굿럭님. "평소에 따뜻한 물 위주로 마시는데 치아에 안 좋나요?" 뜨거운 물만 아니면은 미지근한 물 저는 치아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 치과 의사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 피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너무 특히 충치 치료하고 난 다음에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거에는 이게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찌릿찌릿 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너무 그 자극의 빈도가 이렇게 세다 보면은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신경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러고 평소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건강 관련 뉴스 이런 걸 딱 보면은 이렇게 차가운 물 같은 거 별로 몸에 또 이렇게 좋다라고 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미지근한 물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문영민 님. "치아에 금이 갔을 때 치료 방법은 없나요?" 치아에 실금이 갔다. 예. 이게 실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크라운 부위에만 한정돼 가지고 딱 가 있으면 이거는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라운을 씌우면 돼요. 크라운을 씌워서 이게 더 쪼개지는 거를 막는 거죠. 쪼개지기 벌어지는 거를. 근데 이게 금이 쭉 가 가지고 뿌리까지 갔어요. 이거는 못 살립니다. 이거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크레이 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치과 가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크랙이 많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크랙이 많은 민족이 국가가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먹는 거. 딱딱하고 질긴 거 먹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사탕도 막 깨물어 먹고, 응? 뭐 호두 아니고 하여튼 뭐 견과류 깨물어 먹고 오징어 막 이게 질긴 거 그냥 묻어 뜯고 막 그런 게 뭐 식감이 좋다느니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치과를 가셔서 충치 검사 플러스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검사를 받고 크랙이 있으면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연휴 때 이번 설 연휴 때 저희 가족이 인제 미국에 있거든요. 예 미국에 좀 다녀와서 제가 어제 새벽 비행기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차 적응이 좀 안 된다고 해야 하나? 지금 뭐 갑자기 막 졸음과 그냥 피곤이 그냥 확 몰려와 가지고 눈이 좀 막 좀 순간적으로 감겼는데 자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날이 좋은 날님 혹시 치실 먼저 하고 양치를 할까요? 아니면 양치 후에 치실을 할까요? 이것도 항상 나오는 질문. 아니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예. 치실 먼저 하고 양치하는 게 무슨 양치 먼저 치실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치실을 먼저 하느냐 치실을 나중에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치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이게 뭐가 먼저가 뭐가 먼저 예.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재원 님 안녕하십니까? 오른쪽 위 어금니 두 개를 크라운을 했는데 위 어금니 하나가 뼈 두 개 없고 하나뿐인데 뼈 두 개가 없어요? 이게 뭐지?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는데 더 사용해도 될까요? 참고로 치간 칫솔 워터픽 사용 중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오른쪽 위 어금니를 두 개를 크라운을 했어요. 근데 어금니 하나가 뼈 두 개가 없고 뼈 두 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금니 하나가 뼈 두 개가 뿌리가 없다는 건가? 이게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제가 몰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내리기가 조금 막 곤란한데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뽑고 임플란트 하라 그랬으면 아마 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른 치과도 한번 가셔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 보시고요. 다른 치과라고 하는 곳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음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어 원장이 바뀌지 않고 한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해온 그런 치과를 서 한번 가셔서 한번 다시 그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하루님.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를 못하고 어금니 하나 뺀 상태입니다. 건강상 못하고 있는데 얼굴 변형이 크게 올까요? 앞니 4개를 지르코니아로 한 상태입니다. 수명은 얼마나 갈지 궁금합니다.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못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건강상 못한다는 게 뭐 골다공증 같은 게 있나 하여튼 다른 전신적인 뭐 질환이 있나 보죠. 그냥 하루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건강상 못하는데 얼굴 변형은 또 신경을 쓰시나요? 예? 그게 또 부위에 따라서 얼굴 변형이면 올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왜냐면 교합이 틀어지고 이 교합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얼굴이 변형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그냥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니 4 개를 지르코니아로 한 상태인데 보통 어금니 같은 경우는 한 7 년에서 10년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주시고요. 앞니는 한 10 년에서 한 12년 10 년에서 12년 사이에 13년 사이에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도 그렇게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경험상도 그 정도 됐으면 다 문제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 인제 시간이 이제 5 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질문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SS님, "이가 전체적으로 시리고 특히 안쪽 전체가 시립니다. 찬물은 너무너무 시리고 밖에 찬 고기를 들이마셔도 시릴 정도로 치료를 받아야." 너무 시리면 치료받아야죠. 왜 시린지를 이유를 보고. 음. 왜 시린지 그 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린 거 그 민감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치과에 가셔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치과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치과에서 돈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돈이 이제 너무 허무맹랑한 막 이거라면은 문제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곳에서 10년 이상 치과를 운영해 온 그런 치과라면은 믿어도 될 거고, 그런 데서 진단을 내린 거라면 그렇게 터무맹랑한 진단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 정도로까지 거기서 10년 이상을 딱 버텼다라는 거는 검증된 그런 치과니까 그런 데 가셔서 예 예 뭐 진단 나왔는데 돈이 뭐 얼마 나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믿어도 되는 막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 가셔서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이요. 캐서리 님. 치과 선생님의 느낌으로 "신경치료를 하시고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아 치과 선생님이 "아 신경치료다. 아유 난 이 정도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신경치료 미세 현미경이 있는 치과에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세 현미경이 있는 치과에 가면은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근데 자, 모든 치료는 100점 만점이 없습니다. 100점 만점이 없습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해도 100 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신경 치료가 딱 해 가지고 그 신경 치료가 잘 안 돼서 실패가 돼서 그랬을 때는 미세현미경, 그때 가서 인제 미세현미경 치료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미세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너무 오버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음 뭐 하나 딱 잡기 위해서 거의 뭐 핵폭탄을 쓰는 아니야, 이거는 좀 너무 비약적인 거고. 어 신경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막 이것도 아니고, 모든 치과 의사라면 누구나 다 신경 치료의 기본 이상의 그런 자질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정밀하게, 그 정밀하게라고 하는 것이 다들 대부분이 다 정밀하게 합니다. 대부분이 다 정밀하게 해요. 미세 현미경이라 해서 보고 뭐 0.1 미리 0. 고거 쪼끔 더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끝에 신경 뿌리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못 찾은 신경근관이 있을까?' 요거, 요거를 하기 위해서 미세 현미경이 있는 거죠. 무슨 길이를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최선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 길이, 그거를 아마 소독, 이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치과 의사가 판단해서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경 치료하다가 분명히 신경근관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치과 의사 스스로가 아마 "미세현미경 있는 치과를 한번 가 보십시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제가 볼 땐 처음부터 막 그럴 필요까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자, 그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1 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인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요. 지금은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아마 하나만 받고 나머지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축적을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즈아 님.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앞니로 30 년을 썼는데 크라운을 바뀌는 게 나을까요? 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꿔야죠. 30년 너무 많이 썼. 아유. 정말 운이 좋게 막 그렇게 하신 거지, 그게 예전에 그때 해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런 크라운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 지난 음식 먹고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어. 라면이 유통기한이 뭐 한 5 년 6년 전에 유통기한 다 끝났어. 근데 그거 내가 지금 먹고 그렇게 배탈이 안 났어.
다행인 거죠. 그걸 자랑하고 이럴 건 아닌 거죠. 빨리 바꾸도록 하십시오. 30년 썼으면 너무 심하게 오래 썼어요. 예.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발치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씌워 놓은 치아를 너무 오래 써서 난 아프지 않아 가지고 오래 썼을 뿐인데 그 신경 치료한 치아들은 아프지도 않고 막 그렇거든요. 빨리 치과 가서 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 가지고 예 마칠 시간이 딱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답변 못 드린 것들은 질문을 다 모아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다시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다음 달 초 매달 초 수요일 날 제가 웬만하면 딱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